주간 우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봅니다.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정말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7월 10일이었죠. 이제 화려하게 시작이 했던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큰 탈 없이 지난 28일 폐회식과 함께 모든 그 일정을 다 끝냈습니다. 네, 대회를 앞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번 대회를 걱정하는 시선이 좀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회 어땠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당초 초반에는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걱정도 있었었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좀 흥행이 있었었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치르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영이라는 단일 종목을 치를 정도로 이제 광주가 사실 수영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인프라도 좀 빈약한 편이고 네. 수영 동호인들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 흥행이나 관람객 이런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끝내고 보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회 후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네.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들 상당수 또 청와대 수석들이 대거 이제 경기장을 찾았거든요. 네, 이제 그랬죠. 흥행에 그래서 큰 도움이 좀 됐었고요. 네. 특히 우리는 몰랐지만 당초 예상 안 했지만 여자 수구팀의 어떤 노력과 눈물 네. 그리고 또 이런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하이다이빙 이것은 입소문을 타면서 막바지에 표를 네. 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구름 관중이 몰려서 네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대회,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네. 목자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역대 대회 가운데 노메달 개최국이 3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좀 비웃기라도 한 듯이 대회 초반부터 막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도 했었거든요. 상당히 좀 우리 선수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은 성적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스포츠 면에 있어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 선진국인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수영은 좀 약체 국가로 좀 분류가 된 면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전에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막상 이번에 이제 대회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6개 종목에 걸쳐서 76개 경기가 치러졌거든요. 네네. 이제 금메달이 76개라는 의미였는데 우리는 사실 큰 기대를 못 했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당초에는 남녀 선수 8명 가운데 우하람 선수 정도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김수지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땄고요. 네. 또 우하람 선수는 이제 개인전 3개 종목과 이제 싱크로에서 2개 종목에서 결승에 좀 진출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이죠. 이제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권 이제 2장을 땄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년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제 한 종목만 결승에 진출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다행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일치월장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영대회가 개막하기 2달 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이 여자 수구팀도 목표를 이뤘다고요? 네, 여자 수구팀 같은 경우는 정말 감동의 드라마를 썼잖아요. 네. 이게 이 목표가요. 수구 종목 남자 팀은 1승, 여자 수구팀은 1골. 네. 이게 목표였답니다. 네. 예, 그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자 팀은 이제 3골을 넣었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수 차도 기량 차도 좀 좁아져서 굉장히 아주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을 네. 했던 것 같고 남자 수구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큰 차로 졌었는데 네. 예, 마지막에 아주 12대 11로 지다가 50여 초 1분을 채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점권을 만들고 이제 승부 던지기까지 가서 네. 이제 첫 승이라는 목표 당초 기대했던 것을 아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도 이 남자 수구팀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셨고 또 수구팀한테 대표 잘했다고 이렇게 엄지손까지 들어 올렸던 그런 사진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수구 같은 경우 굉장히 한국 사람한테는 생소했었는데 네네.
이번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종목 중 하나가 수구였지 않느냐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회 운영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사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었지만 그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 논란. 네. 이것은 정말 아주 대한수영연맹이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이것 나중에 이제 경기가 결산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책이면 문책, 이에 대한 것들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니 한마디로 국제 대회에 준비 부족으로 해서 유니폼을 입지 못할 정도로 준비 부족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 문제 오죽했으면 23일 날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문제하고 조금 전에 다뤘던 여자 수구팀 문제. 아무리 수구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6년 전에 나가기로 했던 것인데 네. 2달 전에서 팀을 구성했다라는 것, 다른 거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쇼 문제, 즉 티켓은 많이 팔렸어요. 네. 단체 근데 입장권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현장 관람에 직접 연계되는 비율이 좀 낮아서 네. 상당히 좀 티켓은 많이 팔렸지만 관람객은 좀 텅텅 비어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은 좀 아주 오게티면 오게티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일본인 몰카 문제는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좀 네. 그렇게 해서 처리가 좀 됐었고요. 네. 그래도 일단 대회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성공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또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사실 네. 이번에요. 194개국, 음. 약 200개, 세계 200개 나라에서 7,5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거든요, 선수단이. 네, 역대 최대 규모였죠. 역대 최대 규모였죠, 네네. 물론이죠. 뭐 입장권 목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입장권 판매 목표치도 이제 넘어섰고요. 네. 근데 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3천억도 채 안 됐는데 이것은 뭐 세계 육상 대구에서 열렸던 육상 대회 한 63% 수준이고 네. 이제 뭐 2015년에 했던 조금 전에 했던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에서 36% 채 40%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렀던 것인데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무엇보다 더 큰 의미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했었던 것은 광주 시민들의 선진 의식 네. 그리고 선진 자발적인 참여 그렇게 해서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국제적 행사를 거뜬히 치러낼 만큼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갖추었다. 네. 그리고 광주를 세계에 알렸다 하는 데는 네.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민 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네. 많이 갖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들이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광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대회 시설, 대회 이후에 이 시설 활용이나 또 어떻게 이제 광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길까 하는 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광주시는 이번에 이제 사실 수영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해서 네. 수영 도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영 선수 육성이랄지 네. 수영 종목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유산이라 그러죠. 레거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네. 과거에는 올림픽이나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시설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놓고 굉장히 후유증이 컸어요. 네. 평창 올림픽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부족했던 면도 그러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져서 네. 이제 임시로 사용했던 이제 조선대 앞 운동장에 있던 네네. 하이다이빙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철거가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또 그런 시설들은 아예 좀 뜯어다가 좀 다른 그 도쿄 올림픽에서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 네네. 정도로 했었었고요. 선수촌에 처음 소개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사용되던 시트도 새로 장만한 것 아니거든요.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트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깨끗이 네. 세척을 해서 네. 세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아주 저비용 고효율 국제 스포츠의 아주 대명사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를 좀 치렀습니다.
네, 정말 광주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던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했어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 소식인데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시 선정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표류했다 그러는데 10년 이상 표류를 했거든요. 네.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까지 이제 공모를 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네. 7월 들어서 이제 3차 공모에서 이제 지역 기업이 서진건설이 제출한 이제 사업 계획서와 사업 이행 방안이 이제 종합 토론한 결과 이제 협상의 적격자로 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최종 협상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이 네. 서진과 이제 우선 협상을 해서 네. 큰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1차, 2차에 이은 3차 공모였던 만큼 이 공모 조건이 조금 달라졌었던 것 같은데 서진건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서를 발표했나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1, 2차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도 조건을 좀 완화를 좀 했었었고요. 네네. 이 같은 조건에서 이제 다 다른 것들은 빼고 서진건설은 그 약 41만 평방미터 부지는 규모가 같습니다. 네. 1차 때 2차에 이제 사업비를 기존에는 한 1조 정도에 들어가는데 4,800억 정도를 들여서 이 특급 호텔과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레지던시 이런 네네. 것들인데 이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서진이 상당히 이것은 좀 좋은 의미로 봐요. 네. 이제 특급 호텔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아주 기본 시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규모를 좀 줄였고 숙박형 생활형 숙박시설 이 레지던시를 조금 줄여서 좀 사업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네. 다양한 좀 스트리트 몰과 이 스포츠 테마 파크 등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들이 좀 담겨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가 이 조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1차 때도 대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네. 2차 때도 대기업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네. 근데 3차 때 대기업이 이제 보니까 자기들 대기업은 수익 분석을 잘 하잖아요. 네. 돈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될 것 같으면 하자는데 이 광주시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떨어진다 해서 참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서진건설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수익성 분석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도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익성이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익성이 담보가 돼서 네. 지속 가능한 경영, 즉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네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지속 가능한 경영이 돼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매출도 많이 활성화돼서 이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네. 이게 최대의 이제 공공성이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은 그게 담보가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서 참여를 안 네. 했던 것이고, 우리 서진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되고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공사 같이 해서 서진건설이 앞으로 2달간에 걸쳐서 이제 밀고 당기고 이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최종 이제 협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간 표류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번만큼은 꼭 성과를 거두는 사업 진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